참 교수님, 오늘 5월 16일 날 토요 특강입니다. 원래는 성경 특강 복습하는 날인데 제가 월요일 날 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를 다음 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쯤에 한 번에 묶어갖고 복습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갖고 지금 트럼프와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팬데믹 대전염병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점검차, 이번에 이태원 사태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비전 제시와 듣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참 우리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 할 때 미래를 얘기하고 뭔가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을 좀 굉장히 좋아해요. 막 욕하고 험담하고 뭐 이러는 정치인보다는 미래를 얘기할 줄 아는 정치인들, 또 듣는 마음이 있는 정치인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솔로몬은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합니다.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그래도 이게 유명하죠. 애 반 나눠갖고 반 잘라 가져라. 그래갖고 지혜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지도자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생태마을을 하나 이끌고 잠비아 봉사단을 이끌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항상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듣다가 보면은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저한테 선물로 주어집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듣는 마음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지도자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 둘이 트럼프와 아베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요즘 매일 아침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다 보면은 저녁 한 6시쯤 되면 막 온몸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요즘 막 뻘떡뻘떡 못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고 귀로만 뉴스를 듣는데 어제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브리핑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눈은 이렇게 감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설전하는 게 이제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도 트럼프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눈을 감고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에 화가 꽉 차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유머도 조금 하고 여유로움을 보였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함이 브리핑 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브리핑 때 목소리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변한 거를 저는 느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소리가 화가 꽉 차 있구나. 뭔가 뜻대로 안 되는가 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언제나 유머와 여유가 흘러넘치고 참 트럼프 대통령도 영어를 굉장히 쉽게 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영어를 굉장히 쉽게 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유가 흘러 넘치고 항상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늘 협박, 선포, 단언, 비난, 탈퇴, 이런 게 참 많은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지금 아직도 협상이 안 되는데 느닷없이 한 13, 4억 우리가 최대한 양보하는 게 13, 4억인데 50억, 60억 내라고 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니까 협박, 선포하는 거죠. 단언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듣는 마음을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5월 13일 모처럼 C19 대응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하고 말다툼 끝에 기자회견장을 갑자기 끝내고 나가버려요. 대통령이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전하는 걸 저도 봤는데 정말 저 미국 대통령 맞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확산을 잘 막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C19 방역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지자
중국계 CBS 기자가 문제를 삼고 나서죠. 미국이 검사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매일 미국인이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미국이죠. 뒤에 이어서 CNN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돌연 중단하고 떠나가죠. 대통령이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유연하게 이렇게 받아 넘기고 또 듣고 끄덕일 때 이게 대통령, 지혜로운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살균제 인체주입이라는 황당한 발언 파문 이후 잠시 브리핑을 자제했는데, 또 이제 자꾸 왜 지금 재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막말 논란이 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C19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인 거죠. 저는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촌극 개그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과 정치, 수완은 좋을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이 전염병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나와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응 수칙을 잘 알려주어야 미국이 이번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염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눈머니를 안내하는 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대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C19 발생한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 기자회견, 오후 2시 질병본부 브리핑, 기자회견 각각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고 있고 각 방송사가 방송을 해줍니다. 이 브리핑할 때 대통령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대통령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좀 하나 등급이 올라가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브리핑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제가 시청하다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되고 정부 대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고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은 이렇게 읍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갖고 읍내에 좀 편안하게 나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자하고 싸우고 회견장에서 중간에 나가고 말도 안 되는 대처법을 보면서 저 진짜 미국이야? 저게 세계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이야? 저도 뭐 미국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죠. 우리 미국 교민들이 LA에 있는 교민들이 뉴욕에 못 가보고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LA에 못 가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한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만 보면은 고개가 갸웃갸웃 거립니다. 그 의학적 지식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살균제를 몸에 투약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C19 발병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석박사,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일했던 분이죠. 김강립 차관이죠. 중대본 1총괄 조종관,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박사,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 반장, 지금 부산의대 교수님들 서울대 석박사 하셨다고 그래요. 보건학,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미시건대학교 보건학 석박사.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노란 옷을 입고 브리핑하는 분들이 다 보건학 석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정말 그런 거를 넘길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우리나라 그런 걸 보면 참 저는 너무너무
뭐 워낙 내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쟁쟁한 전문가들이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자들 질문에 답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대본과 질병본부가 발표하는 현황을 믿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과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C19 대처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첫 번째 놀라는 건 신속한 진단 능력. 그래서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도 잠비아에 진단 키트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 잠비아 신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신학생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개교를 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진단 키트를 수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한 진단 장비는 45%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대학 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미국 수출하고 있죠. 수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이번에 현재 백악관에서 사용 중인 C19 검진 키트가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의 파이널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악관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진단 장비가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진단 장비가 잘못된 바람에 백악관 직원들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판국입니다. 뭐 대통령, 부통령 뭐 지금 정말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한국 진단 키트를 쓰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국 사유로 유명한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진단 키트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많은 미래의 학자들은 이번 C19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전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제품에서 한국산 제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이 지금 전염병에 대처하는 이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보고 한국의 국격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2-3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투명한 언론 그리고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놀라는 건 이번 국회의원 선거예요. 전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발병된 경우는 한 경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선거 뒤로 미루고 있는데 중국의 폐쇄적인 대응 방식에 비교해서 한국은 매일 투명한 브리핑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확진자를 진단하는 속도 세계 어느 누구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신속하죠. 월스트리트 저널 샘 워커라는 기자는 대중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보살피지 않고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걸 감동스럽게 읽었는데 그녀가 1월 20일 첫 브리핑 때 입었던 깔끔한 모직 블레이저 무슨 옷인지 모르겠는데 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관리가 안 된 의료용 지금 노란 의료용 재킷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눈에 띄게 더 하얘지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한 손질을 중단한 것이 분명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퇴근하기를 거부했다. 또 미국 ABC 뉴스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스스로 C19 현장에 지원한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145만 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8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은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뭐 환자가 흘러 넘치니까 C19 치료제를 홍보했던 말라리아 약
클로로킨의 사용에 반대했다가 축출된 전직 백신 개발 책임자가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C19 대응이 너무 어설프다고 폭로를 하죠.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학 첨단 연구 개발 국장이었다가 지난달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좌천된 릭 브라이트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이 온다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이번 12월 달에 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방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그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제가 뭐 1월 달에 벌써 이 전염병에 대한 특강을 한 3차례인가 4차례 했죠. 중세를 마감한 게 패스트였다고, 흑사병이었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C19 대비가 부족했고 중요한 조치도 제때 취해지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죠. 특히 지난 1월부터 마스크,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 이 이부제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정돼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난리 안 치잖아요. 마스크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징후를 포착해 이를 복지부 고위층과 국가 물자 비축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충고를 했지만 묵살되었다고 말합니다. 릭 브라이트 부장은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번 이 C19는 진실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진실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국장을 연구원으로 자천시키고 지금 이 트럼프가 참 듣는 마음이 없는 분이죠. 말하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갖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으면 뭐해? 듣지를 않는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3억이 넘는 미국 국민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술 더 뜨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진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태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태원 때 지금 사건 터지고 지금 7일 지금 16일이니까 한 10일 됐는데 우리나라는 요 사이에 4만 명 이태원에 관련된 것만 4만 명을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1,600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00건, 4,000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단을 안 하는 거죠. 일본 도쿄에 사는 교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죽기 직전까지는 병상이 없다고 데리러 오지도 않고 그 가족들, 확진된 그 가족들도 검진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6층에 사는 일본인 주인 아저씨가 C19에 전염에 노출되어서 계속 연락을 해도 데리러 오지 않아갖고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때서 와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뭐 그 1층서부터 6층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 건물 전체를 방역한다든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며칠 전 일본 수모 선수도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해보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병상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본은 확진자가 차고 넘쳐서 자가 호흡을 못할 때나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다니 C19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주변 국가를 전부 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 상황을 언젠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진퇴양난에 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중국 우한에 마스크를 보내주고 중국도 그 답으로 한국에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적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야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일본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을 꽉 닫아 걸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본은 5월 14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만 6천 명, 우리나라는 1만 1,000명인데 사망자가 706명, 우리나라는 26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의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죠.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국민 입국 거부를 발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확진자를 위한 병상 자체를 준비하지 못한 의료 패닉 상태이고 심지어 의료기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병원에 들어와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일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은 의료복이 없어갖고 재활용 비닐 재활용 비닐 봉지로 이 옷을 만들어 갖고 입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마스크도 전부 다 수입하고 의료용도 수입을 하는데 지금 자기 나라가 바쁜데 일본에 수출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아베 총리가 C19 대처하는 모습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하는 모습이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의 특징이 듣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또 이 두 지도자가 참 서로 친하죠. 전문가들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데 오로지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5월 7일에 터진 이태원 사건 때문에 확진 검사 숫자가 무려 4만 6천 건이에요. 그리고 그 동선에 걸린 모든 사람들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확진이 되면 내 가족한테 피해를 주니까 대기자가 2만 명이 돼요. 그거 싹 다 곧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본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생활 속 거리 유지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사람 모인 데는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제 104살 된 할머니가 이 무서운 전염병을 2달 만에 이겨내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700명 이상 죽고 미국과 영국은 8만 명 넘게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260여 명밖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때 목숨 잃은 분을 발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애도할 때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생태마을도 힘이 들 정도니까 온 국민이 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C19는 토착 전염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마을에서 정성껏 만드는 청국장 가루, 또 된장, 또 찌개용 잘 챙겨 드셔도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편지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분이 청국장 가루 후기를 보냈어요. 2020년 5월 13일 날 통화를 했어요. 자매님은 김순자 유스티나, 효과를 본 분은 배우자 이기용 유스티노. 남편께서 2월 16일 7월에 부천 성모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청국장 가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 후 지금까지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벌써 4년 되셨죠. 아침 저녁에 간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생수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데 한 달에 이분은 2kg, 생태마을 청국장 2kg를 드신다고 합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나고 죽기 전에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하셔서 자녀들이 본당에 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었는데 청국장 가루를 싸가지고 10박 11일 동안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당시 본당 신부님도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기에 관심 갖고 드셔보시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청국장 가루 복용 시작하고 1년은 잘 못 느꼈으나 1년 뒤에부터는 확실히 호전되는 것이 느껴졌고 죽을 때까지 드실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수술 후 3개월마다 검사 받으러 갔었으나 지금은 약도 안 드신다고 합니다. 올 여름이 수술 받은 지 5년째 되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판정을 받겠지만 남편께서는 완치되었다고 느끼신답니다. 지금도 산에 운동을 가셨답니다. 남편께서 본인이 효과를 많이 보셨기에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싶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에 댓글 올리고 싶은데 쓸 줄 모르셔서 전화로 말씀하신다며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모두 내년 잠비아 피정에 참여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피정기도 모으고 계신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부심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가루, 생태맘 청국장 가루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건강을 되찾는다. 이래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또 이번 5월 15일 날 우리 수원교구 원로 신부님들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스승님이죠. 우리 스승님들이라 청국장 가루, 그 다음에 생청국장 찌개, 청국콩 드시라고 전부 다 하나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 우리 원로 선배 신부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우리밀 성모빵,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우리밀 성모가 이제 본당으로 판매를 나갔을 텐데 판매를 이제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신부님 하루에 100건, 200건 들어오던 게 지금 20건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이게 자꾸 사람이 기억해야 돼요. 까먹다가 아무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뭐야? 안 쓰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청국장, 맛있는 우리밀빵 있어도 안 사 먹으면 소용이 없죠. 어쨌든 이번 이태원 사태를 잘 막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C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온 국민이 가질 것이고 전 세계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배워서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중대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의 눈물 나는 의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우유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청국장. 청국장가루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